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재검표 재판이 끝났는데 이제 감정 결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다리시죠? 노심초사하시고 어떻게 될지. 여기 그때 변호사로 참여하셨던 문수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변호인단이 몇 분이었죠? 원래 기존에 있던 8분 외에 네. 그리고 구상진 변호사님이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이명규 구주와 그리고 권우연 현성삼 변호사님이 오셔서 추가됐군요. 예. 예, 그래서 총 13명 오셨습니다. 13명이요. 근데 우리 문수정 변호사는 뭐 그 전서부터 예. 이걸 계속 싸워 오신 분이니까 네. 내용도 잘 알고. 근데 우선 이제 궁금한 게 네. 이번에 그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했어요. 예, 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게. 예. 예, 제가 어딜 봐야 되죠? 괜찮습니다. 저 보고 해도 되고 카메라 보고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네. 돼요. 이게 일단 제가 봤을 때 되게 이상했던 건 투표용지가 이렇게 두 장이 겹쳐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 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식권 떼다가 예. 붙어서 이렇게 달랑달랑 살았죠. 붙어 있는 것도 있지 예, 않습니까? 여기 머리에도 붙어 있고 예. 옆구리에도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증거 동영상을 찍으려고 살짝 들면 또 톡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상한 투표지도 있었고 예. 또 용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여기 있는 투표용지들이 모두 인쇄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 같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 용지는 항상 잉크젯으로 출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프린터로 발급을 하는 거죠. 한 장씩. 인쇄된 게 아니죠. 그건 프린터에서 직접 현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세히 보시기로는 이건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 같다 그러셔서 미리 사전에 다 찍어 놓고선 쑤셔 넣은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런 식이 또 그리고 붙어 있는 투표용지 그리고 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요만한 표에 이렇게 비례대표 찍혀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그래요. 대각선 쪽으로. 예. 그래서 색깔도 다른 거죠. 초록색. 초록색입니다. 용지 자체가 다르니까 색깔이. 예, 그래서 아니에요. 용지는 똑같은데 비례를 그래. 어떻게 하냐면 예. 그냥 비례는 배경을 인쇄를 해요. 예. 잉크젯으로. 그래서 허연 종이에 그냥 초록색으로 인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인쇄 자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잉크젯으로 뽑은 것인가? 네, 그거 한번 사진 한번 우리가 재구성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거죠. 예. 도저히 그건 왜냐면 사전 투표 용지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프린터기로 나오는 건데 사전 투표 용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 관리관이란 이게 도장이 있고 여기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 있는 건 사전 투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오버랩된 이런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예, 정말 제 기억으로도 약간 이게 이 사진에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진술 따라서 임의로 만들어 보셨는데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기억. 보시고.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우리 이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왔다 하고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촬영을 못 하게 해요? 이게 사실 원래 촬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문수정 변호사한테? 예. 그런데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재판 연구관님이 사진을 찍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투표 용지라서 안 돼가 아니고 다른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게 증거 5호로 증제 5호로 지금 파란 봉투에 봉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대원 대법관님께 온갖 아양을 다 떨어서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발 좀 사진 좀 찍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문수정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거 수표용지 어딨어라고 했는데 이미 직원이 파란 봉투에 넣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못 찍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몰랐네. 아니 그러면 봉투를 찍고 다시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사진 찍고. 근데 그게 사실 그러면 되는데
그 분위기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어딜 가든지 일단 대법관님이 굉장히 그냥 안 된다고 하다가 그래 하고 예외를 해줬는데 네. 또 봉투를 꾹 찍고 한다. 이건 좀 굉장히 소송 절차장에서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예. 그 사법계에서 저희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네. 대법관의 위치라는 건 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아, 예, 사실 네. 지금 뭐 저희도 뭐 비상시국연대 그리고 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연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인데 네. 여기서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저희 회장님께서 친히 대법원 앞에 가셔서 김명수 물러나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대법원 구성들이 약간 원래는 항상 엘리트 코스들만 밟은 그분들이 하다가 지금 약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재검표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저는 좀 대법관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네. 그분들이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데 네. 단 한 번도 안 쉬시더라고요. 어. 그냥 계속 눈이 계속 초롱초롱 맑으셔서 이 중요한 또 사건이니까 이거는 예. 국민적인 이제 총 뭐 집결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도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좀 오전에 저희가 사실 소송의 절차라는 건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대법원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그렇기 왜냐하면 원고이기 때문에 대법원을 속였을 때 만약에 대법원이 뭐 하지 말란 짓을 했는데 그게 드러난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먼저 재검표를 하기 전에 룰을 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성이 오갔습니다. 예. 특히 유승수 변호사님하고 이명기 변호사님 그리고 이동환 변호사님이 되게 막 많이 싸워주셨어요. 네, 그랬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좀 거두는 정도였을 뿐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몰래 찍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몰래는 못 찍죠. 예,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몰래 찍는다 하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 뒤에 항상 경위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찍나 왜냐면 저도 사진을 찍을 때 대법관님께 저 이거 찍겠습니다 하고 대법관님이 찍어라 하면 저는 그때 찍을 수 있거든요. 예. 저라고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위가 항상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특히나 저 이 사진을 찍을 때 경위가 제 뒤에서 제 핸드폰 화면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찍나 안 찍나 네. 이제 감시하느라고. 예. 그래서 대법관님께서 이거를 아예 사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제 5호를 찍을 때 그 대법원 직원이 이걸 찍게 해줬어요. 네, 네. 대법원 직원은 되게 좋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찍고 대신에 변호사는 찍지 마세요. 어차피 조서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찍으려 하냐고. 그래서 일단 그분 그렇게 많은 과정에서 저는 계속 카메라 앱을 들고 있었는데 경위가 그러는 거예요. 이분 안 찍었다고 아직. 그런 식으로 저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다 따라가면서 본 거야.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초반에만 그렇게 룰을 정하고 예. 이후에는 그 룰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찍지는 못했는데, 네. 야 그래도 마지막에 천대법관이 네. 저 문수정 변호사의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찍어라고 허락해 준 게, 예. 그건 어느 정도 우호적이네요. 예, 이게 사실 이게 천대법관님이 원래는 피고가 정말 결사항전을 했어요. 이미지 파일 2020년 4월 15일의 이미지 파일도 절대 안 된다. 절대 조회할 수 없다고 정말 결사항전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가 거의 저희도 결사항전을 했거든요. 그렇겠죠, 양쪽이. 예, 정말 다신 뭐 안 볼 기세로 대법관들을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 이명기 변호사님이 거의 그냥 돌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천 대법관님이 좋다. 그럼 원래는 실물 재검표만 하자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는 원하는 게 재검표뿐만 아니라 QR코드도 리딩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리딩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렇게 띡 찍을 수 있지만 그 다이소 가면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QR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준진이라는 굉장히 실력 좋으신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그냥 즉석에서 이미지 파일을
읽게 합시다라고 결정해 주셔서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를 2개 더 가져와서 예.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수개표가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다 그래서 스캔하느라고. 예. 그래서 자 스캔을 했어요 이제. 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게 이제 스캔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사실 QR 코드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그 내부 자료는 봐야 돼요. 그래서 QR 코드를 원래는 그 프로그램에 QR 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QR 코드 정보만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보를 따로 얻어냈어요. 예. 근데 그건 저희가 아직 못 봤습니다. 왜냐면 QR 코드 리딩이 1시 30분인가 그때 끝났어요. 1차 리딩이. 낮 1시에 아니요, 새벽 밤. 1시, 밤 1시. 예. 예, 그래서 원래는 4.15 QR코드 리딩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피고가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고. 피고라는 건 여러분들 선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지났고, 그래도 음. 수개표도 늦어지고 있고 한데, 그래도 천 대법관님이 4.15 이미지 QR코드까지 뽑아내라 그래서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는 초반에는 서로 옥신각신했지만 이후에는 저희 약간 편의를 봐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 주장을 인정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QR 코드에서 뭐 결정적인 게 나왔다는 그거를 이제 민경욱 대표가 밝힌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QR 코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유 번호들이 있잖아요. 네, 네. 몇 년도에 실시한 거다, 네. 어디다, 그다음에 네. 몇 투표소다, 그게 네. 1년별로 쭉인데 마지막 숫자가 1은 예를 들어서 갑, 네. 예를 들어 연수구 갑, 네. 2는 을, 네. 이런데 3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수구는 병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걸렸다 이런 게 나온 거라는 건데 QR 코드 번호. 네. 이게 사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예. 연수 지역구가 예전에는 연수 갑을이 없었어요. 예. 근데 미니언님이 하신 그때부터 갑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0일은 연수, 그리고 1은 갑, 2는 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있거든요. 3이 왜 나오냐고요? 3. 그러니까 0일이 연수, 원래 연수, 갑을 전, 02가 갑, 네. 03이 을.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엑셀 파일을 못 봤어요. 조서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것도 대법원에서 엑셀 파일 결과를 A4로 출력해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게 600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게 45,000 몇백 건이 그 엑셀 파일 QR 코드를 전부 뽑으면 당연히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유승수 변호사님이 거의 그냥 돌격을 하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편하게 저희가 얻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야 모든 증거가 다 나왔다, 우리가 이겼다라고는 하고 싶지만 이게 국민들께는 이제 좀 정제되는 거에 좀 밝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QR 코드를 정확하게 조회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함부로 그거는 약간 좀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작전상 조심스럽게 좀 그럼요. 하고 있군요. 아직 대법원에서 천 대법관이 감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니까 예. 약간 이게 또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아직 그 엑셀 파일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근데 확보는 하셨죠? 예, 확보는 이렇게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그걸 저희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법원이 허용을 해줘요. 그럼 그때서야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이제 파이죠. 왜 안 봤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열심히 해주셔야 되죠. 네. 그리고 특히 이게 피고 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너네들 그거, 왜냐면 저희가 사진 찍는 것도 원천 봉쇄당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 갖고 다른 거 할 거잖아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모두 사실은 소송에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소송 외에서 쓰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흘린다든지 예. 뭐 이런 거 그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지난 6월 25일에 저희가 막 장비를 세팅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피고 변호사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때도 너네 사진 절대 찍지 마.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외부에 유출할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프로그래머 전문가님을 위해서 그분이 PC를 가져오신다 하셔서 네. 책상 사진을 찍으니까 그 재판연구관이 와가지고 찍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유튜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유출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좀 어찌저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국가적인 엄청난 사안의 재검표 재판을 하면서 네. 그게 영상으로 국민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외부로 언론에 나갈 걸 걱정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같은 시간대 애리조나에서 재검표가 네. 했었잖아요. 네, 네. 했는데 지금 이제 결과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24시간 중계했어요. 아, 그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봐야지. 네. 언론에 흘러나갈까? 언론에 나가야지요. 그거를 네. 그러면 그 대법원 자체도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죠. 예, 그게 사실 저희도 원래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참관인도 당연히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참관인 수도 제한을 받았고 심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진은 보시면 알겠지만 중회의실이 굉장히 자그맣습니다. 네. 원래는 뭐 이현주 의원님 재검표일은 굉장히 큰 체육관 있죠. 체육관을 네. 빌린다 그랬는데 되게 조그만 중회의실에 있으니까 네. 변호사들도 뭐 특별히 앉을 공간이 없어서 막 의자에 막 낑겨 앉고 막 네. 저는 뭐 바닥에 주저앉고야 그런 네. 게 있었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마지노선을 정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촬영 허가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촬영 허가가 안 되면 이제 재검표를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갔는데 예, 결국에는 유승수 변호사님과 이명규 변호사님이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철이 안 된 면이 있어요. 그 관철이 안 된 게 저는 예. 그게 의도가 예. 그리고 또 이미지 파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원본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거기서. 아, 예. 이게 원래 사실 저는 피고 선관위가 좀 되게 어이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게 항상 원본이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재검표일에 가서 이동환 변호사님이 그럼 그것이 원본인지 아닌지 확신을 해주십시오. 조서에 적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천대박관님이 그만 피고 대답해 보라고 이거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하니까 사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미지 파일을 제출한 날도 2020년 10월 21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딜레마인 거예요. 음. 그나마 이것은 증거이긴 한데 지금 이걸 열면 조작된 이미지라는 걸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많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게 네. 원본이 아니니까 의도가 있구나. 저쪽에서도 원본을 안 내놓는 이유가. 예. 그럼 원본을 안 내놓는 자체가 그거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증거 은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사실 뭐 본인들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폴더가 있는데 네. 그 폴더를 보관을 하지 않고 잘라내기, 붙여내기 해서 USB로 옮겼다. 네. 그래서 뭐 원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고 사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6천억 원 이상의 이번 예산을 썼습니다. 엄청나죠. 예. 예. 그런데 그 중요한 특히나 본인들이 이미지 파일을 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재검에 필요하려고 재검을 할 때 확실히 더 우리들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검용으로 만들어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재검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그렇게 그냥 잘라내게 붙여넣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그 6천억 원은 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생각 외로 이 사람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을이 되어서 이렇게 네. 잘날날날 떠시는데 생각 외로 이 선거 무효소송 하면서 느낀 건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슈퍼 예산을 쓰는 기관에 비해서 특히나 이번은 그 선거를 위한 이벤트성 예산을 6천억 원 이상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술하고 어설픈 방법 쓴다는 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문수정 변호사는 그래도 아름답게 순진하게 보내요. 부실 6천억 1년에 6천억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건데 저는 일부 의도가 네. 이미지 파일 원본을 내놓으면 부정선거가 완전히 밝혀져 지들이 다 죽으니까 네네. 그걸 그냥 부실 관리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원본을 훼손하면은 훼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죄를 묻고 증거 은닉이다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 뭐 조회주 이런 상대로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네. 검찰에서 정말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놈의 정말. 나라가 도대체.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선거가 의심이 드는 순간 그 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의심을 계속 함으로써 모든 것은 항상 보완이 되고 그리고 발전하게 돼요. 사실 어떤 사람이 누가 예전에 항상 지구는 평평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림자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특히나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네. 미쳤음에도 그렇게 종교의 무서운 걸 뚫고 의심하게 돼서 결국 과학이 발전하게 된 건데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 심지어 그 재검표 일에도 본인들의 모든 자료를 제공할 용의는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항상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법원에 이거 원본입니다 이래놓고 당일에는 이거 사본입니다 이러면서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특히 25일에 세팅하는 날 얼마나 열받았냐면 제가 그때 유승수 변호사님이랑 같이 전자개표기 2개를 군포에 고르러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시간이 약간 11시 반이 돼서 그때 좀 식사를 네. 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2시쯤 도착하려고 하는데 1시에 이미 석동훈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그리고 민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네. 계셨는데 되게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큰일이 났을까 하고 막 붕붕붕 달려서 갔는데 이게 저희는 분명히 2개의 전자개표를 쓴다 해서 갔는데 네. 정작 우리 두 사람이 거기 없으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것은 하나는 예비고 하나는 주다. 한 개만 쓰겠다. 예, 그때 그렇게 바꿔. 예, 그때부터 그렇게 막 말을 바꿔서 막 재판 연구관들을 구워 삼고 재판 연구관들은 또 그렇구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냥 절사항전하지 않고 또 굉장히 막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항상 언제나 우리들을 밀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여태까지 모든 원본도 주지도 않겠다. 뭐 우리가 특히나 통합선거인 명부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네. 거기에 모든 사전 선거 한 사람들의 그 시간이 다 적혀 있고 네. 어디서 한 거 적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줬다면서요? 아니,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그건 전자적인 기록이고요. 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당일 투표하러 가면 통합선거인 명부는 안 받았어요? 지금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안 줬습니다. 아, 야 이거 봐라 이거. 예. 야 이게 결정적인 것들을 다 안 주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요청을 했는데 안 됐고 특히 본인들이 우리 12월 14일인가 작년 12월 14일에 뭐 본인들이 잘 보관을 해뒀다면서 포렌식을 해놓았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누가 포렌식을 용의자가 한 걸 씁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피고가 예, 무슨 저 객관적인 사람이 가지. 특히 그 사람들은 지금 증거를 인멸했다 의심받는 용의자들인데 네. 나 사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고 딱 증거를 내밀면 우리는 그게 무슨 증거야? 네, 우리는 그걸 써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 당연히 그래서 우린 너네 못 믿는다.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포렌식을 정확하게 진행하자 하니까 또 포렌식을 하자는데 또 본인들 행정 업무로 봐야 된다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업무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행정 업무 보는 게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항상 대법원한테 막 읍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행정 업무를 못 봐요. 그런데 또 대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합선거의 명부 감정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대법원하고 저희들이 참 이게 아무리 저 의원의 민경욱 대표도 지난번에 그 대법관들하고는 달리 천대법관 등 요번에 대법관 좀 합리적이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마치 합리적인 척하면서는 결정적인 거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도 안 됐지 원본 안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막 임의적으로 막 하지 통합선거인 명부도 안 내놓지. 네. 이런 거 보면 결국 대법원하고 선관위가 한 통속 아니냐. 왜냐하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개 회사 같은 이런 건데 그럼 이 재판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사실 되게 여태까지 많은 좀 불만족스러운 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180일 이내로 하라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수많은 증거 신청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는 대법원이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네. 너희들 너무 감정 신청한 게 너무 많다. 네. 정리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정말 이 정리 과정에서 갑론을박도 있었고 정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뭐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나는 소송을 대리인에서 탈퇴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큰 소리가 오가서 결국 그 끝에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아주 필요한 것만. 네. 예. 그 첫 번째가 통합선거인 명부. 명부를 우리가 포렌식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정을 요청하겠다 했는데 그 우리가 1, 2, 3, 4, 5 뭐 한 거를 그냥 다 쏙 빼고 갑자기 쓸데없이 전자기표기 너네 감정 원했지? 하면서 딱 감정하겠으니까 너네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순서 정해달라 그래서 순서를 정해줬는데 그 순서를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80일 이내를 안 하고 있고 특히나 2021년 4월 15일에 그때 변론기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분명 김상환 대법관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미지 파일을 감정할 수 있는 검증기일을 한 달 내에 늦어도 한 달 내에 지정해주고 그때 약속했죠. 네, 예.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졌기 때문에 저하고 이승수 변호사님 뭐 그리고 민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시민들 그리고 도 변호사님은 첫날 오시고 그렇게 해서 거의 3주 동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특히나 그 대법원이 저희한테 약속을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대답을 해라. 그게 성명 준비 명령인데 성명 준비 명령 막날까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그만뒀는데 그 성명 준비 명령 기한을 주거든요. 네. 기한 마지막 날에 저희는 저희의 답변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피고는 기한을 좀 며칠 뒤에 미뤄진 상태라서 피고가 제출하자마자 대법원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뭐 갑자기 쓸데없이 막 원래는 본인들이 이미지 파일 전수조사를 해주겠다 그래놓고서 갑자기 뭐 샘플을 100개 뽑는다더니 막 이런 이상한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게 같은 특별 2부잖아요. 다만 거기 구성원이 바뀌었을 뿐이고 만약에 구성원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이 이렇게 종이장처럼 뒤집어지게 되면 누가 그 재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대법원은 그 신뢰를 많이 잃은 것이죠. 저희에게.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감정 절차인데 감정 절차 지금 아까 얘기한 증거 목록 1호, 2호, 3호, 4호, 5 예. 그게 이제 감정을 해서 네. 자, 이거는 부정된 투표지다 이런 게 이제 나올 텐데 예. 그 감정 절차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감정 절차도 원래 수요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현주 의원님 소송에 준해서 이야기해주겠다 되게 좀 두루뭉술하게 말을 해줬지만 네. 결국 어제 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서면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 방법 같은 걸 정하는 게 또 피고가 또 반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서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법관이 저희 이제 원고와 피고가 말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감정인이 지정이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언제 뭐 끝난다라고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리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뭐
1, 2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이 넘는 거라는 겁니까? 사실 대충. 저희도 대충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재판연구관과 그 대법관들의 알겠습니다.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을 속여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거 이제 언제 나오겠죠. 예, 이제 그런데 그 결과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정치하게 써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재검표를 통해서 이제 전략을 이제 재정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략과 지혜를 지금 이 감정 방법에 모아야 될다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우리 국민들도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감정 목록으로 딱 봉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게 이제 재판 기록에 사진도 다 있는 거죠. 예, 예. 그건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럼요. 그건 역사의 심판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섣불리 이제 뭐 있는 걸 없다 뭐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감정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자 부정 투표지가 그래 있었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200 몇십 장밖에 안 되고 민경욱 대표의 당락에는 영향을 못 미쳤다. 네. 그러니 이 선거는 뭐 결과에는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 네. 그러나 일부 부정 투표 내지는 부실 투표지가 인쇄가 잘못됐던 어떤 뭐가 들어가겠죠? 네. 있었다. 이러고 그냥 말하자면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사실 그때가 되면 이제 국민의 저항의 단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곧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선 때 이렇게 한번 야 총선 때 한 200장 넣어 보니까 안 걸리네? 그러면 그 대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 100장 더, 그러니까 100배를 더 해볼까? 2만 장을 넣어볼까? 한 지역구에 만약에 몇천 장이 더 쑤셔 넣어지면 그때는 결과가 바뀌어지는 그럼요. 거니까. 아주 결과가 뒤바뀝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동현 변호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외부에서 투표용지가 들어온 정황만 몇백 장만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했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항상 검찰은 이런 분위기였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주세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확실한 증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통해서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모든 시민분들이 그거 그냥 너희들의 망상 아니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 감정을 통해서 이것이 나왔으니까. 예, 나왔다면 그때는 이제 시민분들도 이거 부정선거다. 다 믿으시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네. 이제는 일단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정 결과를 지켜보고 감정 결과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결과를 내놓는지 우리 지켜보고요. 그리고 재판 최종 결과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려가 나오는지 아니면 선거 무효 소송이 민경욱 승으로 받아들여질지 끝까지 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저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도 일련의 단계마다 각오를 하고 우리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인단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문수정 변호사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고요. 네.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